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치열하게 매출 올리느라 고생 많으시죠? 우리가 매일 고군분투하는 오픈마켓. 사실 그 이면에서는 총성 없는 지식재산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리스크 크고 복잡한 지식재산권의 세계를 여러분의 소중한 비즈니스를 지키는 실전 생존 가이드로 바꿔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리는 베스트셀러 상품이 갑자기 판매 중지 처리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패닉이 오겠죠? 누군가 내 상품이 자기 특허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플랫폼에 신고해버린 겁니다. 플랫폼 특성상 이런 일은 사전 경고, 그런 거 일절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짚어볼 5가지 핵심 로드맵입니다.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징벌적 배상이라는 무시무시한 위협, 억울할 때 방어하는 법, 그리고 내용 증명 대응 5단계까지 핵심만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식재산권, 비즈니스의 생명줄. 왜 이게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그토록 중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파헤쳐볼게요. 디지털 플랫폼, 특히 오픈마켓 생태계 다들 잘 아시잖아요. 진입장벽이 정말 극도로 낮습니다. 누구든 쉽게 비슷한 상품을 떼다 팔 수 있는 이 무한 경쟁 환경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법적으로 등록된 지식재산권, 딱 하나뿐입니다. 이게 없으면 악의적인 신고 한 방에 당장 내일이라도 밥줄이 끊기는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징벌적 배상과 오픈마켓의 위협입니다. 요새 온라인 판매자를 향한 법적, 재정적 위협이 얼마나 무섭게 커졌는지 진짜 아셔야 합니다. 보통 특허나 상표 다툼하면 법정에서 1, 2, 3년 길게 싸운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플랫폼은 완전 다릅니다. 신고 접수되면 소명할 기회 안 줍니다. 그냥 즉각 게시물 삭제해요. 이걸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법원 판결문 같이 나 침해 아니다 라는 강력한 증명 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억울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냥 손발이 꽁꽁 묶이는 겁니다. 게다가 재정적인 타격은 상상 초월입니다. 저기 저 5배라는 숫자 보이시죠? 2025년 7월부터는요.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실제 손해액의 무려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냥 한 방에 파산할 수도 있는 엄청난 철퇴죠.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실 텐데 실제 아이메일 사건 판례를 보시죠. 한 경쟁사가 고의로 남의 상표랑 비슷한 걸 썼어요. 심지어 예전에 그러지 말라고 무효 판결까지 받았는데 대놓고 무시하고 계속 팔았던 겁니다. 결과요? 법원이 괘씸죄까지 제대로 물어서 아주 무거운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액 상한이 5배로 뛰는 내년부터는 진짜 뼈도 못 추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억울한 침해 경고 방어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억울하게 공격받았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중국 수입 가전제품이나 의류 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쟁사한테 찔려서 치명적인 판매 중지 통보를 받았던 진짜 사장님들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당장 돈줄이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결국 방어에 성공하고 판매를 재개하셨거든요. 어떻게 판을 뒤집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자유 실시 디자인인데요. 의류 팔다가 억울하게 판매 중지 당했던 사례에서 판을 뒤집은 핵심 무기였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 디자인이 사실 중국 도매 사이트 같은 곳에 이미 널려있던 흔한 디자인이라는 걸 전문가를 통해 증명해낸 거예요. 애초에 누구나 쓸 수 있는 부실한 권리를 무기랍시고 휘두른 걸 명백한 증거로 박살내버린 거죠. 이런 기막힌 일도 있습니다. 경쟁사가 내 제품으로 특허를? 진짜 상상만 해도 뒷목 잡지 않으시겠어요? 본인이 2년 넘게 피땀 흘려 키운 속눈썹 케어 제품인데 어느 날 경쟁사가 그걸 자기네 기술인 양 몰래 실용 신안을 내고 심사 중이라고 홍보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대로 등록되면 원작자인 대표님이 하루아침에 짝퉁, 침해자로 전락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상대방 출원이 아직 비공개라 내용 파악도 힘들었지만 집요한 추적 끝에 중국에 먼저 공개된 문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정보 제출서라는 걸 딱 던졌죠. 이거 쟤네가 새로 만든 기술 아닙니다. 이미 있던 겁니다. 하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서 상대방 특허 등록을 사전에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완벽한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 된 짜릿한 순간이죠. 네 번째, 빼앗긴 권리 되찾기입니다. 맨날 수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꽉 막힌 행정적 장벽을 뚫고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이 컵비빔밥 사건도 진짜 재밌습니다. 투명한 컵에 바브랑 고명을 층층이 예쁘게 쌓은 그 독특한 모양을 디자인으로 등록하려고 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에 꼭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특허청에서 단칼에 거절을 때립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요리사가 만드는 음식은 매번 모양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공장 제품처럼 똑같이 대량 생산을 하겠냐는 논리였죠. 하지만 사장님은 포기 안 했습니다. 햄버거나 김밥처럼 정해진 레시피와 매뉴얼대로 기계화해서 똑같이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걸 구체적인 증거로 끈질기게 입증했어요. 결국 그 거절을 뒤집고 소중한 프랜차이즈 자산을 확보해냈습니다. 상표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등록해놨으니까 평생 안전하겠지? 절대 착각입니다. 경쟁사가 딱 보고 쟤네 저 상표 3년 동안 안 쓰네? 하고 불사용 취소 심판을 걸어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때 법정 가서 아닌데요? 저 계속 썼는데요? 말로만 하시면 100점 100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업이라도 무조건 썼다는 걸 철저히 증명하셔야 돼요. 날짜 명확히 찍힌 웹사이트 화면, 상표 붙은 실제 사진은 기본이고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돈이 오간 기록입니다. 세금 계산서, 은행 입금 확인증 같은 객관적이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을 평소에 빈틈없이 모아두셔야 불의의 공격에서 브랜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내용 증명 완벽 대응 5단계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무시무시한 법무법인 봉투가 꽂혀 있다? 심장이 철렁하시죠? 하지만 절대 패닉하거나 덮어놓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대응은 그냥 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5단계 플레이북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 분석하고 상대방 권리가 진짜 유효한 건지 먼저 검증하세요. 그리고 내 상황을 면밀히 따져본 다음 협상할지 싸울지 전략을 세우고 무조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 여러분을 살릴 동화줄을 발견하실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상표 등록하기도 훨씬 전부터 여러분이 선의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시장에서 이미 유명해졌다면 여러분에게는 합법적으로 계속 상표를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어 무기인 선사용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질 것 같은 싸움도 파고들면 방어할 카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살벌한 오픈마켓 전쟁터의 법적 현실과 그 속에서도 억울함을 딛고 이겨낸 진짜 생존 스토리들을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가장 직설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사장님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그 비즈니스, 오늘 지금 이 순간 확실하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혹시 지식재산권이라는 최소한의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서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짚어드린 생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의 안전장치를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